안녕하세요. 미드나잇 스토리입니다. 황영웅에 대해서 세 번째 동영상을 찍는데 대본 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황영웅을 공격하기 위한 영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황영웅에 대해 말하는 마지막 영상이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사건보다 사건을 감싸는 논리가 더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누가 잘했고 누가 나쁜지 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왜 피해자는 사라지고 가해자만 남는가? 황영훈 논란 이후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본 말이 있습니다. 네가 봤냐? 사과했잖아. 합의했잖아. 그리고 그만 좀 해라. 이 말들 전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건 황영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논리를 수년째 반복했어요. 학교 폭력, 직장 내 괴롭힘, 연예인 논란, 사건은 다 달라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분노, 그 다음엔 피로, 마지막엔 망각.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항상 지워지는 건 피해자입니다. 네가 직접 봤냐? 이 말, 논리적인 질문처럼 보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질문 아닙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문장이에요. 폭력은 항상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CCTV 앞에서 증인이 수십 명인 앞에서 때리고 괴롭히는 사람은 진짜 머리가 나쁘거나 뭐 의도를 갖고 있는 행동이 아니면 그런 행동 하는 사람 없죠. 폭력이 일어나기 가장 힘든 조건은 증거를, 그러니까 폭력을 저지르고 가장 처벌하기 힘든 건 증거를 요구할 때예요. 이건 공정함이 아니라 불가능한 요구예요. 봤냐는 말은 사실 이런 뜻이에요. 증명 못하면 말하지 마라. 그 순간부터 피해자는 혼자가 됩니다. 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사과했잖아, 합의했잖아.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분명히 해야 돼요. 사과는 끝이 아닙니다. 사과는 시작입니다. 합의도 마찬가지예요. 합의는 진실이 해결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가 더 싸울 힘이 없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비용, 시선, 압박,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합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끝난 일이다. 그건 정의가 아니라 편의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같은 일이 일반인에게 벌어지면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사과해라, 책임져라, 자격 없다. 그런데 연예인이면 갑자기 댓글이 법정이 됩니다. 무죄 추정, 증거 수준, 직접 목격.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정의보다 취향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지워버릴 때 문제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젊을 때 그럴 수 있지. 이 말은 관용처럼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이 말은 항상 가해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왜 그때 말 안 했냐, 왜 이제 와서 말하냐, 가해자에게는 젊을 때니까. 이건 균형이 아니라 편들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본인 자식이, 본인 손주가 같은 일 당했어도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하게 된다면 이미 답은 다 아시잖아요. 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냐?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댓글 달리는 게 너무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달리니까 더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우리가 조용히 넘어갈수록 다음 피해자는 더 쉽게 만들어진다. 시간 지나면 복귀하고, 팬덤만 남는 공식. 이게 굳어지면 피해자는 다시 말하지 않아요. 말해도 소용없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이 영상은 누군가를 매장시키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기억하기 위한 영상이에요.
네가 봤냐는 말 대신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 가족이었어도 이 질문 하나만 지켜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덜 잔인해질 거예요. 이 영상으로 황영웅 씨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